안녕하세요. 맥키네시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계열사인 HLB 제약이 52주 신고가 갱신을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순환매를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약 쪽으로. 그리고 월봉상으로 추세 상승 전환이 드디어 이제 제약도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선 종목인 제약, 생명과 글로벌, 테라피틱스 이 부분의 흐름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 흐름에서 이 HLB가 이제 강한 흐름으로 지금 10만원대, 시가총액 13조. 자, 이런 어떤 흐름에서 이제 수급상에 보면 크게 세 가지 이제 흐름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지난주 이제 금요일날 나왔던 대량 거래 관련되는 공매도 잔고 이제 주는 부분들은 한 3일 정도 이연되니까 수요일 정도 되면 이 KRX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쇼스키즈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물량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시가총액이 계속 이렇게 증가되면 코스피 이전을 하기 전에도 이전 관련되는 부분으로 패시브 자금들이 왜냐면 이제 ETF를 많이 하니까요. 이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의 지수물이라든지 테마물이라든지 섹터물 쪽에 다 이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오늘은 지금 이제 투신이나 요쪽에서 일단은 이제 오늘은 단기적으로 일단 매도가 나옵니다만 12월 달부터 이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봐 드리면 12월 달부터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11월 달부터 그래서 뭐 12월부터 지금을 보시게 되면 연기금 쪽에서 거의 한 280억대 지금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투신 쪽에서도 192억. 자, 이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에도 패시브를 70을 하고 나머지 이제 30을 좀 재량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패시브 같은 경우는 거의 뭐 90 몇 프로가 패시브 형태니까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더 많이 사야 됩니다. 이게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지금 13조라고 하는 말 자체가 코스피 기준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조금 살펴보시게 되면 전체 말고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예전에 이제 8조만 넘어도 이제 뭐 되는 상관인데요. 13조라고 하면 순위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되냐면 삼성 SDS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주사 SK 요런 정도 지금 수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으로도 보면 이제 카카오뱅크 다음 정도. 예.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이제 지수물 관련된 어떤 수급들도 뭐 이 시가총액을 유지를 해준다면 계속 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어떤 이제 주가 수준을 만들어 놓고 이런 부분 이제 선순환을 만들어 주는 게 지속적인 부분과 이제 계속 이제 공매도 압박을 주시는 어떤 부분이 상승 흐름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게 계열사도 같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순환매가 제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고 이선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티스 글로벌 그리고 지난주에 그 CG 인바이츠 관련해서 이제 국내 쪽에서 이 판권 관련되는 부분과 이제 독점 판매권 부여 이런 부분으로 이 제약 쪽이 이제 좀 더 강하게 움직입니다만 서로 이제 장기적으로는 윈윈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선 종목의 어떤 강세도 상당히 좀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월봉상에서 1월 달에 추세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15,000원권이 이제 유지가 되는 흐름으로 바뀌면 여기도 이제 2021년도에 이제 전고점이죠. 21,000원대 초반 정도 부분까지 뭐 가는 행보를 보일 수 있는 어떤 위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제가 계속 이제 월봉상으로 추세를 보게 되면 아직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지 않은 이선 종목이다 했는데 결국 이제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지금 이제 추세 전환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23,000원대가 이제 지지가 되면서 2021년도에 3만원대 부근 여기에 대한 어떤 이제 시도를 하는 어떤 움직임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일봉상에서도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15,000원대에서 이제 돌파 흐름들을 보이는 어떤 구간이거든요. 차트상으로 일봉상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돌파 흐름이고 자, 이 15,000원대를 돌파하고 난 다음 이탈을 좀 시켰죠. 12월 달.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재돌파를 올해 1월 달에 이제 이 구간에서 합니다. 여기서 한번 했다가 실패하고 다시 2차 시도를 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그 돌파 기준을 보게 되면 한 3만원 정도가 나와요. 네, 3만원 정도가. 네. HLB 기준으로 보면 이제 이전에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전고점을 아예 돌파를 했습니다만 여기는 이제 돌파 기준이 여기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돌파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7만원 정도 구간이 나온다는 부분들을 1월달인가 2월달에 말씀드렸고 이제 그 돌파 위에 이제 역사적 고점까지도 일단 넘긴 상태고, 제약도 이제 일종의 이제 이 고점을 이제 돌파하기 전까지는 이 15,000원대 요 구간을 이제 넘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일봉상에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도 1월 달에 돌렸습니다.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길게 보면 여기는 이제 바닥 종목에서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거의 요때가 이제 뭐 그 안구군주증 관련되는 부분, G3BNT일 때 한 3만원 부분까지 갔다가 낙폭가대로 이제 이거는 이제 진행된 거죠. 낙폭가대로 진행되어서 저점 대비해 가지고는 한 3배 가까이 올라와서, 그러니까 저점 대비해서는 뭐 작게 올라온 게 아니죠. 한 3배 가까이 올라와서 여기도 이제 이 9,000원대를 넘느냐, 이게 뭐 일단은 중요한 부분이고, 이 구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넘김이 확실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2019년도 코로나 전에 이제 나왔던 가격이 한 15,000원대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까지 이제 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내는지가 이제 테라피틱스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고요. 글로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제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부분으로 템버거 종목을 만들고 이것도 이제 바닥 종목으로 바뀐 상태. 바닥 종목이라 하는 말은 전고점 대비해서 80% 90% 빠진 종목이에요. 보통 이제 그런 종목은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 있으면 회사가 정상화되었을 때 이제 다시 이제 흐름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한 3개월 4개월 정도 이 정도 된 정도 구간이고, 그 다음에 글로벌 같은 경우도 일봉상에서는 돌파 관점이 이제 여기거든요. 한 5,000원대 정도 부근이고, 여기도 작년 12월 달에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1월 달에 이제 돌파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면 여기도 이제 한 10,000원 정도 부근의 흐름이 그냥 돌파 기준으로는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을 이제 순환매를 치면서 이제 같이 올라갈 때 그룹사의 어떤 시가총액이 연동하면서 올라갈 때 이제 오래 갈 수 있고 좀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어떤 국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3월달, 4월달, 5월달 이제 재료가 아직 남아 있고, 그 다음에 3월달이 사실 이제 5월달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한 2, 3주입니다. 그래서 최종 점검에 의해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이제 허가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는 어떤 구간이고, 리뷰에서 어떤 이야기에 따라서 이제 변동성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 기대 구간으로 PBM의 이제 기사와 더불어서 지금 이제 아주 수급적으로는 강한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 그 월말까지의 흐름들이 뭐 가장 이제 올해 상반기에서는 중요한 어떤 흐름, 여기서 얼마만큼 이제 강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반영을 해주느냐가 이제 이 기대감까지 연결되는 어떤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침에 좀 나왔던 기사들은 이제 뭐 HLB 제약이 이제 고가를 치면서 신고가 흐름에 대한 어떤 기사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최근에 주요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HLB 관련해서 이제 기사가 나왔던 부분들, 이제 미중제 바이오 패권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직접적인 어떤 악재가 이제 홍콩 쪽에 있는 이제 CMO 관련되는 부분이죠. 우시 쪽이 이제 급락하면서 오히려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급등하는 국내 쪽에 어떤 수혜를 받는 거고, 직접적으로 이제 알테오전도 그렇고요. HLB 같은 경우에는 PBM 관련되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은 PBM에 관련되는 부분을 얼마만큼 빠르게 메이저를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액이 좌지우지됩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유럽 기업들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바이오텍도 미국 쪽에 진출할 때 이 이제 그 PBM 쪽에 등재, 그러니까 포뮬러리에 등재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기에서 티어 등급이
1, 2, 3, 4 중에서 선호의약품인 2, 3에 얼마만큼 많은 PBM에 등재를 시키느냐가 매출을 결정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앞서 제가 얘기 드렸을 때 리보세라님의 이 단가 자체는 원가는 되게 낮고 그 약가를 로슈의 흐름으로 만약에 한다면 사실 이제 PBM 입장에서는 리베이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PBM 입장에서도 이제 간암 1차 치료에서 로슈나 아스트라제네카 대비해서 리보세라니까 카밀리주맘이 효과도 뛰어나면서 부작용이 작기 때문에 환자나 의사 입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가고 PBM 입장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가기 때문에 승인을 하게 되면 먼저 이렇게 이 협상력도 중요합니다만 자 이런 부분의 약에 대해서 깊은 어떤 관심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뭐 중요한 지금 모멘텀이 또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여야 되겠죠. 아침에 뭐 삼성 종목인 파나진 제약 뭐 관련되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지금 올렸던 이 부분들을 유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뭐 HLB나 그 다음에 제약이 이제 이 상승 흐름을 유지해 주면서 이 5장까지 끌고 가는 이 흐름들 그러면 이제 이 사실은 시가총액이라든지 주도주 입장에서 제약바이오에서 매크로 변수인 그 금리단도 6월달 관련되는 기대감이 계속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외생 변수, 내생 변수, 수급 이 부분들이 아주 지금 견조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주가 흐름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구간인 만큼 또 장중에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자, 참여 이렇게 문자로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